여자들의 관점에서는 보이지 않는, 질리지 않는 여자와 질리는 여자의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 설레임과 피로감. 남자는 여자와 두 가지 측면에서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첫째, 대부분의 남자는 여자에게 설레지 않을 때 질리는 것이 아니라 피로감을 느낄 때 질리게 됩니다. 마치 대부분의 사람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때는 더 이상 설레지 않아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 출근할 생각만 해도 피곤하고 출근하러 가는 길부터 지치는 느낌이 반복될 때 다니던 회사에 완전히 질려버리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많은 여자들이 설레임의 유무를 기준으로 남자가 여자에게 질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자를 억지로 설레게 하려고 무리한 행동을 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데, 그것은 마치 회사에서 직원들의 퇴사율이 높아지자 근본적인 해결책인 연봉과 복지를 높여주며 업무량과 강압적인 분위기를 감소시켜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피로감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소속감을 강화한다면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면담과 설문을 진행해서 쉬지도 못하게 하고 퇴근 후에 억지로 회식 술자리를 강요하면서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하며 분위기를 개선한답시고 썰렁한 개그를 반복하며 억지로 깨서 감정노동을 증가시키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둘째, 남자는 설레임보다 편안함과 신뢰감을 중요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마치 대부분의 남자가 선호하는 고가의 골프, 낚시, 운동용품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보다 중요한 것은 편안함과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신뢰성인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남자에게 설레임은 마치 새로운 폰을 사거나 새로운 회사에 들어갔을 때 자신이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 잠시 생기는 호기심과 신기한 감정과도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폰이나 대단한 회사라도 일주일만 지나면 설레임이 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 변화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새로운 폰에 적응이 될수록 느껴야 할 감정은 설레임이 아니라 능숙함과 편안함이고,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하고 적응해서 안정기에 접어들수록 느껴야 할 감정은 설레임이 아니라 신뢰감이며, 반대로 생각해봤을 때 폰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 못하거나 적절히 활용을 못할수록 폰을 새로 산지 오래되었더라도 새로운 것이 많고 회사에 안정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기한 것이 많은 것처럼 남녀 사이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면 설레임보다는 편안함과 신뢰감에 포인트를 두는 게 좋다는 것을 여자 스스로 납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 특별함과 평범함. 대부분의 남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평범한 연애를 선호합니다. 첫째, 대부분의 남자는 연애가 특별하지 않아서 질리는 것이 아니라 연애가 평범하지 않아서 질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은 특별하다면서 부담을 줄수록 자식이 엇나가기 쉽고 자식을 평범하게 키울수록 자식이 바르게 자라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남녀를 떠나서 천년의 사랑, 영원한 사랑, 완벽한 사랑같이 특별한 사랑을 하려고 할수록 자기 자신은 물론 상대방도 지치고 질리게 됩니다. 실제로 연애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연애 경험이 적거나 연애에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서 흔하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의 연애가 대단히 특별하고 자신은 물론 상대방도 정말 특이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상당히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평범한 경우에 해당될 때가 많고, 연애 경험 부족으로 인해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대부분이며, 반복적으로 연애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특히 별나거나 특히 이상한 사람이거나 심할 경우 진상이면서 스스로는 진상인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둘째, 남녀는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자들은 감수성과 상상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남자에 비해 영화나 드라마 같은 특별한 사랑을 하고 싶어 할 때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남녀 사이의 구도는 남자가 먼저 다가갈 때가 많고 여자의 호감을 얻어야 할 때가 많으며,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 정신적, 물질적 에너지를 남자가
훨씬 더 많이 쓰게 될 때가 많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특별한 사랑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반복될수록 지치고 질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연애와 결혼의 현실은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금수저이거나 천재적 재능을 가졌거나 아무런 노력 없이 갑작스러운 행운이 찾아오거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평범한 남녀가 만나서 서로에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인내와 노력이 필요할 때가 대부분이고, 무엇보다 드라마틱한 상황이 되려면 극적인 위기나 갈등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현실에서 그러한 극적인 위기나 갈등은 이별로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지치고 질리지 않는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노력 없이 얻게 되는 행운 같은 특별함보다는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행복 같은 평범함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 부정과 긍정. 남자를 질리게 만드는 부정적인 여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과거의 불행, 현재의 불만, 미래의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마치 회사에서 옆자리에서 항상 투덜거리거나 징징거리는 직장 선후배, 동료 같은 느낌이고, 일반적으로 남녀가 만나기 전 수십 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사람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고, 좋은 일도 많았겠지만 좋지 않았던 일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불행 속에서 살아가는 여자는 자기 자신만이 그러한 불행을 겪었고, 자신은 여리고 순수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만 할 때가 많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불행을 겪었거나 심지어 더한 불행을 겪었음에도 밝고 유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의 불만 속에서 살아가는 여자는 자신은 동화 속 공주님처럼 아무 불편 없이 항상 편안해야 하는데, 자신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이나 자신이 하는 일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듯한 모습을 항상 보일 때가 많고,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사는 여자는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이나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나 일어나더라도 충분히 대처 가능한 일조차 지나친 걱정으로 주변 사람들까지 걱정과 불안을 느끼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둘째, 뭐든지 비협조적인 여자입니다. 마치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상한 자존심을 내세우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선후배나 동료같이 다시는 같이 일하기 싫어지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며, 비협조적인 여자의 가장 큰 특징은 마치 회사에서 일과 관련이 없을 때는 사람 대 사람으로는 괜찮지만, 일단 일을 같이 시작하면 비협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처럼 사람 대 사람으로는 멀쩡하다가도 남자가 관심을 보이거나 썸과 연애가 시작되기만 하면 무엇인가의 신사람처럼 쉬운 여자로 보이고 싶지 않다거나 이상한 자존심을 계속 부려서 남자가 다가가면 밀어내고, 밀어내서 멀어지고 나면 다시 다가와 주길 바라는 패턴을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남녀 사이의 구도는 남자가 리드할 때가 많고, 대부분의 남자가 여자에게 리드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조적인 모습을 바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협조적인 여자는 아무리 좋은 남자를 만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는 없이 오직 여자 자신의 기분에 따라 데이트 코스나 식사 메뉴의 선택부터 시작해서 잠자리 속궁합, 결혼 준비에 이르기까지 연애와 결혼의 크고 작은 부분에서 사사건건 무엇은 하기 싫고 무엇은 어려우며 무엇은 자존심 상하고 무엇은 기분 나쁘다는 식의 태도를 보일 때가 많아서 아무리 좋은 남자라도 지치고 질리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